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상융합기술 분야 벤처투자 밸류에이션의 2회 강의를 진행하게 된 메디치 인베스트먼트의 이희종 이사입니다. 오늘은 벤처 투자의 밸류에이션을 컨셉부터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슈 사항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서 증권사 IB, 은행 투자금융, 그리고 지금 현재 VC에서 벤처 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이 오늘 강의에서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회사를 볼 때도 어느 자리에 있었냐에 따라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정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그리고 기업이 합의하는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공식에 숫자를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업자와 투자자가 이 회사의 미래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사를 두고도 어떤 투자자는 100억 원을 부르고 어떤 투자자는 300억 원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격 그리고 본질 가치, 이 부분은 모든 투자자 및 시장의 참여자들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가격 관점에서 보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답이고 본질 가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답입니다. 두 관점의 조화가 바로 합리적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VC 심사 관점에서 A 기업, B 기업, C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기업은 아직 매출은 0원이지만 AI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창업자는 대기업 핵심 연구 인력 출신으로 이 기업은 고성장의 잠재력, 미래 기술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B사는 그에 비해서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은 약 30억의 영업이익을 2억을 내는 건실한 중소규모의 제조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C사는 고객 반응이 강하고 매출은 5억 원에 아직 적자이지만 매년 3배를 성장하는 그런 고성장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질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B사는 숫자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지만 VC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A사는 매출이 0원이지만 이 세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비쌀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검증되고 팀이 탄탄하고 최근처럼 AI 관련해서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핫하면은 VC들은 이 A 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지만 3배 성장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즉 이번 라운드가 아닌 다음 라운드에서 훨씬 큰 투자의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융합 분야로 본다면은 XR 콘텐츠를 프로젝트로 SI 형태로 납품하는 회사가 B사형, 그리고 XI 기반으로 산업 풍요한 솔루션을 구독 모델로 파는 회사를 C사형이라고 본다면은 VC는 아무래도 C사 형태에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기업 가치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가? 기업 가치의 원천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그리고 무형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는 저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산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설비 중심 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대부분 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익 가치는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벌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재무관리 시간이나 회계 쪽에서 배우는 DCF, PER, EV/EBITDA 같은 방법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좀 상대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도 PER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가치는 브랜드나 기술, 데이터, 팀 등을 이야기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이 무형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은 자산도 이익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무형가치와 미래 수익성 가능성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이 바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가치와 미래 수익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하냐가 이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수익 가치를 봄에 있어서 방법론 측면에서 DCF, PER, PSR 등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CF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미래에 벌 돈을 현재로 할인해서 적용하면 DCF가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정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사를 할 때 만약에 DCF 모델로 저희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년 20% 성장하는 걸 가정했을 때 제가 좀 보수적 관점에서 15%나 10% 정도로 성장률을 만약에 조정한다. 이러면은 기업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가정치가 정량적으로 그리고 그 추정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편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하고 EV/EBITDA 같은 방법들은 이제 이익이 나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대부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PSR은 매출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시장 규모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을 함에 있어서는 방법론을 외우는 것보다 왜 이러한 방법들이 기존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스타트업에 과연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VC는 결국 내가 이 회사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즉 액식 관점에서 나중에 얼마에 팔 수 있을까를 역산하고 그 역산을 함에 있어서 성장의 가능성이나 리스크 등을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은 도구일 뿐이고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액식 관점에 대해서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하는 값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숫자는 만들 수 있고 IR 자료 보시면 5년치 매출 계획은 당연히 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명확한 시장이 과연 존재하는가? 탐이 10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10조 시장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시장은 얼마인가? 그리고 고객들은 과연 그 시장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낼 의사가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의 불확실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가 항상 물어보는데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겠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쭤보는 부분은 대기업이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초기 기업의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사람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멋진 사업 계획서를 이 팀이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창업자는 그 실행력과 그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VC가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결국 실패한 투자의 대부분은 그 팀의 구성이라던가 그 팀이 역량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시장이 있더라도 팀이 실행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회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융합 기술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융합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사업화 가능성과 확장성이 기술성보다 더 많이 중요합니다. 기술 구현이 가능한가, 재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외주 중심으로 개발해주는 회사면은 멀티플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만약에 플랫폼이나 솔루션으로 패키지화가 가능할 경우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속칭 이제 사스화 했을 때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SI의 프로젝트 매출이냐, 아니면은 사스화가 된 반복 매출이냐, 구독 매출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XR 컨텐츠의 외주 제작은 프로젝트 계약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매출은 그냥 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VC는 이거를 그냥 인력 기반의 단순 외주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훈련용 SR 솔루션을 연구도구로 파는 회사가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고객이 쌓일수록 매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기업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POC를 했다, 이거를 자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POC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POC가 실제 유료 계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POC를 10개 이상 했는데 유효 전환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VC 입장에서는 오히려 POC를 했는데 생각보다 고객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다, 돈을 주고 쓸 생각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팔릴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VC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10%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100억 원, 즉 포스트머니 기준으로 100억 원입니다. 만약에 VC가 이 회사의 목표 수익을 5배에서 10배라고 잡으면 엑시스를 할 때 이 회사는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원짜리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VC가 기업 가치를 판별함에 있어서 진짜로 물어보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100억 원은 과연 이 기업에게 비싼 것인가? 즉 5년 뒤에 500억, 1000억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창업가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업자들이 자주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VC 입장에서는 그 기업 가치의 적정성은 곧 내가 과연 그 가격에 투자했을 때 향후에 수익을 낼 수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창업자가 높은 밸류를 원할수록 나중에 VC가 기대하는 엑시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밸류가 100억 원대면 VC는 나중에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엑시스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결국 협상의 영역입니다. 창업자가 혼자 정하는 것도 아니고 VC가 혼자 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단계별로 투자자가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도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보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이제 시드 단위, 즉 초기 단계에서는 이 팀이 문제를 제대로 잡았는가, 그리고 창업자의 역량이 있는가, 회사가 어떤 부분에 문제를 정의하고 있고 초기 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보통 창업자나 같은 창업자들, 아니면 엔젤 투자자들, A씨들, 아니면 평균 1에서 1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즈 A부터는 이제 기업 가치가 보통 100억 원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실제로 고객들이 쓰고 있나, 매출하고 사용자가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서는 이제 VC들도 투자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평균 10에서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리즈 B는 A를 넘어서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안정화및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단계이고, 해외 시장 진출도 보통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씨들을 보통 투자를 못하고 VC나 PE 대기업 등이 평균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IPO를 해서 결국 스타트업의 단계를 넘어 이제 진정으로 상장 기업이 돼서
모두에게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 됩니다. 초기에는 사람과 시장이 중요하고 후기 단계가 될수록 결국 숫자와 재현성이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시드 단계인데 수익성 지표를 들고 가면 당연히 뭐 좋습니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보통 시드 단계에서는 숫자를 못 만들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실제 투자를 들어갈 때 프리머니, 포스트머니 기준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에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걸 프리머니 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머니에다가 이제 투자금을 집행을 했을 때의 기업 가치를 포스트머니 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머니 50억으로 투자금 10억 원을 받았을 때 포스트머니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는 약 60억입니다. 이 경우에 투자자가 가져가는 지분율은 60억 중에 10억 원이므로 16.7%의 지분율을 투자자가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머니를 최대한 높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머니가 100억이면 같은 10억 원에 이 투자자가 가져가게 될 지분율은 9%로 줄어듭니다. 즉 16.7%에 비해서 이제 훨씬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만큼 자기 창업자의 지분이 덜 희석되게 됩니다. 하지만 VC는 반대입니다. 프리머니를 낮춰야지 같은 돈에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밸류에이션 협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비교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VC는 왜 저 높은 밸류를 가진 기업과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당신네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업 가치를 이 정도로 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상의 과정은 때로는 몇 달씩도 걸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업자들은 이 지분 희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투자를 받으면은 본인의 지분율이 줄어들고 더 이상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대로 경영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외부 투자자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설립할 때 1억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창업자가 설립을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지분 가치는 1억 원입니다. 100%의 지분을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로 이제 엔젤 라운드를 거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45억 원의 가치로 5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 머니 밸류는 50억 원이 되고 투자자의 지분율은 여기서 5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10%, 창업자의 지분율은 90%가 됩니다. 똑같이 이제 나중에 회사가 잘 돼서 시리즈 A 단계에서 프리머니 밸류 200억에 5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포스트 밸류는 250억이 되고 이제 투자자의 지분율은 기존 10%에다가 이번에 투자받는 20%가 더해져서 28%가 됩니다. 왜 10%에서 20%를 더하는데 30%가 아니냐? 그거는 이 10%의 지분이 이번에 프리미엄 200억의 신규 투자를 받으면서 희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창업자의 지분은 이제 72%가 되고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 시리즈 B에서는 이제 창업자의 지분율이 54%, 투자자의 지분율은 46%, IPO까지 가면은 투자자의 지분율이 59%, 창업자의 지분율이 40%대로 오히려 투자자들의 합이 창업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왜 투자를 받냐? 왜 내 지분율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업자의 전체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기업을 설립했을 때 창업자의 지분 가치는 불과 1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제 엔젤 라운드 때는 45억 원이 돼 있고 시리즈 A 단위에서 이 포스트 밸류 250억 회사의 72% 지분을 갖고 있으면 180억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시리즈 B에서는 320억 그리고 IPO 단계에서는 이제 480억이 넘는 지분 가치를 창업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즉 지분율은 떨어지지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지분의 총 가치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지분 가치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빠른 성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분 가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 입장에서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높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장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아니고 즉시 접근 가능한, 그리고 2, 3년 내에 접근 가능한 시장을 충분히 잘 파악해서 우리 고객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즉,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매출, 사용자, 재구매율, 그리고 고객사의 증가 추이, 이 부분들을 숫자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적자고요. 하지만 과연 언제쯤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언제쯤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캐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은 결국 이 회사가 시장 내에서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해자가 어떤 부분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팀입니다. 대표와 핵심적인 인재가 얼마나 실행력과 채용력과 학습 속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는 사실 순수하게 이 회사를 만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대표나 핵심 인재들이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맡았었고 어떤 성공 실패 사례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회사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엑시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IPO로 엑시트할지, M&A로 할지, 아니면 후속 투자가 언제쯤에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나중에 기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단순하게 우리 회사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5문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미래 가능성의 합의 가격,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자와 그리고 창업자가 서로 합의한 가격, 그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럴듯한 숫자보다는 그 숫자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가정값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투자자가 움직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VC는 엑시트하고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즉, 당장이 아니고 미래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기업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 관점, 기업 관점에서는 지분율, 창업자의 지분율은 투자를 받을수록 낮아지지만, 하지만 그 전체적인 지분 가치는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투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높은 가격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지분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다음 라운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투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고 그 기업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정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투자자와 창업자, 기업이 어떻게 공감을 하고 그거를 남에게 설득시킬까라는 영역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릴 수 있냐, 그리고 그 이야기에 투자자가 동의하냐에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낮은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느끼셨으면 하는 부분은, 내 기술과 회사를 투자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그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IR의 본질이고
벤처기업 밸류에이션 협상의 핵심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